은빛수다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예, 장애인의 날. 그러니까 이게 또 오늘 장애인의 날을 이제 일각에서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애인의 날, 이게 좀 살다 보면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이게 누구나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근데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은 장애인이 되고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회예요. 휠체어나 전동차를 끌고서 우리는 이제 걸어서 다니니까 이제 만약에 휠체어 전동차를 끌고 다닌다고 하면은 그 턱과 계단, 문턱 이런 것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그런 걸 바꾸는 거를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리어 프리, 장벽이 없음.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은 온 우주가 다 이제 유니버셜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베리어 프리라는 건 베리어가 영어로 장벽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프리, 그러니까 장벽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장벽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저는 늘 버릇처럼 이제 제 형제나 제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어땠을까 보고서 이 문턱이나 계단을 늘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눈치 못 채지만 일상을 다녀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점자 블록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점자 블록도 설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점자 블록에 딱 멈춰 서야 되는데 점자 블록과 문이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거나,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설치 방법과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과 여러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되게 무감각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20일 장애인을 시작하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예.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 다 잘 보내신 것 같은데요. 날씨가 오락가락하면서 조금 이제 더워졌어요, 그죠? 너무 전이라 오늘은 아주 뭐 한 여름 같아요. 여름 같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저번에 나오지 못했지만 김원명 선생님 되게 글을 잘 써주고 계세요. 이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자단이지 않습니까? 기자단은 알콩달콩한 이야기도 쓰지만은 되게 삶의 이야기도 쓰지만 되게 비판적 사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민성이라는 게 시민성을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critical thinking, 영어로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데 비판적 사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저건 왜 그럴까? 예, 이랬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옥천 향수공원에 대해서 또 이제 활성화를, 옥천 군민으로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한번 좀 어떻게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이 보낸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향소공원은 오랫동안 저희 옥천신문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었던 사안입니다. 여기가 한 40억이나 50억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 짓는데.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옥천 향수공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 옥천 톨게이트 옆에 위치한 향수공원 이야기다. 향수공원은 부근에 아파트, 군청, 읍사무소, 학교, 소방서 등이 있어 산책 코스나 식사 후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이용 계획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공원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공원이 너무 한적해 보여 반려견과 같이 산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한 달 전쯤 공원을 처음 이용해본 후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반려견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공원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이용객이 전혀 없어 무척 한적하다는 점이었고 향수공원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광장, 경자, 쉼터, 공연장, 12조각공원, 화장실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원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원을 이용하면서 느낀 아쉬움 및 개선사항을 알아본다. 첫 번째, 상징물에 대한 설치 배경 안내 입간판이 없는 점. 공원에 설치된 향수공원 안내판에는 광장 이름이 아직도 분수광장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광장에 설치되었던 분수 기능은 없어졌고 지금은 공원에 걸맞지 않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 변경된 광장 이름으로 안내판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광장 상징탑이 어떤 주제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안내 간판이 있으면 좋을 듯하다. 두 번째, 공원 이용객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다. 공원 안내판 7번으로 표시된 공업역 주차장은 공원 이용객 전용 주차장이 아니고 주 용도는 대형 화물차 주차장인 것 같다. 공원 주차장 이용 시에는 입출구에 차단기를 통과하는 불편이 있는데 차단기를 통과하는 다른 지역의 공원 주차장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다. 이곳에 주차된 차량은 거의 대형 화물차 주차장으로 생각하기 쉬워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차단기를 통과하지 않는 공원 이용객 전용 무료 주차장이 별도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 및 차량 진출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동선 검토도 필요한 것 같다. 세 번째, 향수공원 입간판이 집안치마로 삐뚤어져 있다. 그나마 향수공원을 알리는 입간판이고 공원의 얼굴인데 빠른 보수가 필요하며 위치 선정도 쉽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위치로의 재검토를 바란다. 네 번째, 옥천 로타리 클럽에서 기증한 것으로 보이는 시계탑의 시간이 틀려 있어 조정이 필요하고 시계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디지털 전자 방식으로의 변경도 재검토 바란다. 5분 정도 차이가 있다. 다섯 번째, 12조각공원에 있는 조각품이 무엇을 표현하려고 제작되었는지 설명이 있었으면 좋을 듯하다. 여섯 번째, 향수공원 건너편에 있는 옥천 다목적회관의 외벽이 돌인지 타일인지 모르겠으나 외벽이 오염되어 있어 우선 미관상 좋지 않고 안전상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향수공원 활성화를 위한 나의 제안이다. 우선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가 필요, 정자 벤치 등 주기적인 청소하고 이용객 전용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 이용객이 거의 없는 공원 기능에 추가적으로 버스킹 공연 계획 및 만남의 장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입구 진행 방향으로 진입로 신설 검토를 제안하여 본다. 하셨습니다. 거기가 원래 아주 진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읽고 우리 천인규 선생님도 아직 글을 좀 올리셨는데 그럼 먼저 읽어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까요? 예. 왜냐하면 저도 예, 여기 이제 서두에 가까이 있던 대시고. 것처럼 일단 읽고 얘기할까요? 예, 읽고 같이 얘기하시죠. 예. 향수공원은 변해야 한다. 안남에 사는 나는 읍으로 들어오는 길에 향수공원을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 이곳에 군민을 위한 공원을 이런 형태로 조성한 것이 합당한가? 마침 김원명님의 향수공원 활성화에 대한 제안서를 보며 나 또한 의견을 내본다. 공원의 역할은 생활에 지친 도시민을 잠시나마 정서상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돕는 시설이다. 그 관점에서 우리의 향수공원을 재조명해 본다. 도시공원은 우선적으로 접근성이 좋아 시민들이 부담 없이 걸어서 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향수공원의 위치는 어떤가? 전문가 옆면이 대로에 접해 있다. 군청 방향은 고속도로 진출입로로 대형 화물차 등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읍사무소 방향은 우회 차량과 이게 자회 차량인데 우회 차량으로 됐네.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또한 일반 주거지와 동떨어져 가벼운 마음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위험한 길을 건너 외진 곳의 공원을 이용할 일반인이 몇이나 될까? 또한 정서상 가치는 어떤가?
공원 옆을 지나는 대로와 고속도로에서 들리는 차량 소음과 매연은 오히려 건강을 염려해야 할 정도다. 그리고 정서상 어울리지 않는 대형 조형물과 설치물들이 부조하는 휴식과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중간한 리모델링은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확 바꾸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읍사무소 주차장과 향수공원을 맞바꾼다. 관공서 주차장은 공무원들의 출퇴근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 차량들이 차지하는 곳은 엄밀히 따지자면 사적 공간인 것이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닌 8시간 이상을. 그렇다면 그 공간은 불편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읍사무소 주차장을 공원화하고 장애인과 민원인의 주차시설만 최소한으로 운영하며 향수공원의 대형 조형물은 옥천을 상징하는 것으로 현재의 공원 내 높은 곳에 두어 고속도로에서도 관람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진지한 논의의 장을 열어봅시다.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한다면 공원 규모와 효용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나중에 내가 추가한 거예요. 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내가 다 담진 않았는데 좀 더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은 저쪽 문정 거기에 이제 군청이 옮겨지잖아요. 예. 그럼 거기까지도 같이 이렇게 그 라인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향수공원은 그 지금 만들어지긴 이후부터 네. 되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공원입니다. 거기가 접근성이 일단 떨어져서 이게 가까이 있지만 이 4차선 도로라서 횡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예산 낭비라는 것들이 많이 왔었고, 그러니까 군청이나 다목적 회관에서 이렇게 이 올갱이 모양으로 이렇게 인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군청 공무원들이나 다목적 회관에 놀러 온 시민들이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거기에다 향수공원 자리에다 향수공원은 이미 수명이 다한 공원으로도 군에서도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분수대도 없앴고 더 이상 예산 투자를 안 하고 이제 거기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볼링장하고 배드민턴장 군에서 하는 거기다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만들고 이제 볼링장하고 배드민턴장을 만들면은 이제 차로 주차해가지고 이제 배드민턴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볼링 동호인들이나 이제 와서 하기 때 부지가 넓어서 그걸로 이미 결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거는 이미 지금 향수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용도 폐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제안도 있지만 미리 지금 이게 지금 한 5, 6년 전부터 얘기되는 사안이에요. 되게 오래전부터. 난 그렇다면은 이거를 진짜 공론화시켜서 더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예. 뭔가 새로운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는 이제 어떤 그런 제안을 의문을 많이 들어요. 왜 그 읍 주차장도 그렇지만은 예. 읍 그 건물 앞에 주차장이 쫙 해서 차가 쫙 서 있으니까 예. 참 삭막해요. 솔직히 그 관공서라는 데가 사실 그 우리가 접근하기가 뭐 좀 꺼려지는 곳 아니에요? 예. 그런데다가 그 앞이 그렇게 삭막하니까 더 좀 그러니까 일반 시민하고의 관계가 더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향수공원을 뭘로 했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의 아까도 여기 내가 썼듯이 예. 그 공무원들 저기 출퇴근 차량들이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쪽으로 아예 향수공원 옮겨버리고. 쪽으로 향수공원 쪽으로 다 옮기고. 그러면 지금의 군청은 어차피 옮기니까 그렇지만은 그 읍사무소 직원들 차량은 아침에 가서 대고 이쪽으로 건너오면은 끝이란 말이에요. 주차장으로 아예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거의 구청이나 읍사무소에 정원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공원을 아예 만들고 이것도 좋은 전면을. 아이디어 중에 그리고 하나네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최소한의 그 주차 시설 이제 장애인이나 또 민원인 이거는 다목적 회관 쪽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정도만 운영을 해도 될 것 같고. 아니 되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전면을 전부 공원화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국민체육 저기 시설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연결해서.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새로 군청 들어서는 데하고도 같이 연결을 해서 공원을 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진짜 참 편안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어떨까나 그런 생각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대시고 김 선생님. 주차장이 그게 군 땅인가요? 아니면 사유지인가요? 그게 고속도로 도로공사 부지랑 같이 맞물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도로공사 부지고 도로공사 부지에 휴게소를 만든 겁니다. 공원 만든 거는 군유지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좀 알아보니까 거기가 이제 휴게소더라고 일단은. 휴게소입니다. 근데 휴게소가 이 연결이 잘 안 되고 맞아요. 일단은 거기가 뭐 보링장이 됐든 배드민턴장이 됐든 주차장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지나다 보면 거의 화물차만 대형 화물차만 보이지 승용차는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제가 지금 이게 2020년 기사인데요. 10월 8일 날 옥천 IC 옆 향수공원 104억 들여 다목적 체육회관 만든다 해가지고 이미 2020년에 기사가 났고요. 옥천신문을 잘 보면 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2023년까지 올해가 2023년인데 배드민턴장, 볼링장 갖춘 체육센터 건립 이렇게 돼가지고 국비 총사업비가 145억 원이고요. 국비 42억 원, 도비 49억 원, 군비 49억 원 들여가지고 거기다 체육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지기로 결정이 됐고, 예. 그래서 볼링장은 11레인이고 배드민턴장을 갖춘 연면적 12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만들어지고 센터와 별개로 풋살장하고 다목적 운동장도 함께 들어섭니다. 그렇게 돼서 이미 결정이 됐네요. 근데 이제 그때 의회에서 의원 간담회에서 향수공원 10년간 50억 낭비했다. 향수공원 설치비에 유지비 포함하면 근 10년간 5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년에 결정이 돼서 여기는 별일이 없는 한 아까 제안도 하셨지만 다목적 체육센터 뭐 주차장하고 이제 풋살장하고 이런 거 갖추는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게 군에서 별도로 볼링장 있는 데가 거의 없을 텐데요. 그래서 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사설 볼링장이 그 또 있고 옥천에 영동에도 하나 있는데 볼링장 군립 볼링장이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또 있는 데도 있는 거 봅니다. 그래가지고 볼링 치는 인구가 옥천에 많다 보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배드민턴하고 볼링장이 이제 다목적 체육센터에 만들어지고 최근에 이제 옥천신문 여론광장을 보시면 그 여론이 보입니다. 옥천신문 홈페이지 들어가면 최근에 이제 그게 되니까 탁구인들이 나서가지고 탁구 전용구장이 필요하다. 탁구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또 막 글을 막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제안 되게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느끼지만 이전 한 진짜 5, 6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됐었던 거고 그렇게 됐던 건데 한번 지켜보시죠. 뭐 하는 거 보고서 또 뭐 일단은 체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동호인들은 되게 실용적으로 많이 주차장도 하고 이용이 될 것 같은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볼링장이 사양산업인데 벌써 오래전에 끝난 거 아니에요. 저희 대학교 때 다닐 때 그때 볼링장이 이제 처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벌써 몇십 년 전인데 그게. 예. 우리 김강원 선생님도 글 써오셨나요? 저는 오늘은? 어디 갔다 오느라고 예, 괜찮습니다. 못 써서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매주 쓰기가 힘들잖아요. 매주 쓰기 힘들면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래서. 부담 없이 이게 뭐 의무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다른 거를 시가 좋은 시들이 가끔 생각이 나요. 예, 옛날에. 시를 한번 그러면. 그런 걸 한 번씩 적어 갖고 와서 없을 때 예. 거리가 없을 때요. 예. 그럴 때는
좀 그랬으면 해서 그런 이야기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네.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네. 환영 이야기 나누.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은 무탈하셨어요, 우리 김가훈 그럼요. 선생님은. 예. 별일 없으셨고요. 네. 발등은 안 찍히셨습니까? 발등으로 안에 이 문짝 열으면 문 쪽에 있는 게 떨어져요. 그 안에 게 떨어지면 냉장고를 치고 한번 맞는데 이게 직접 맞으면 그 얼음고 같은 거 맞으면 발꼬락 부러져요. 참. 오늘 그러면 이제 윤창수 어머니 한번 쓰신 거 한번 제가 예. 봤는데 예. 어떻게 읽어보시겠어요? 어떻게 제가 그냥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옥천에 자리 잡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부동산 2023년 3월 3일자 옥천신문 1680호에 실린 글 가운데 추복성 의원이 쓴 옥천군 기농기촌 정책 낙제점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아주 공감하며 읽었다. 이 글의 내용은 제2의 삶을 살기 위해 귀농귀촌하는 분들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역귀농, 귀촌 현황 분석을 촘촘하게 해야 된다고 했다. 이재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지 주민과의 마찰로 역귀농이 발생한다. 귀농귀촌인의 의견 수렴이 부족함을 인정했다. 또 박한범 의원은 보충 설명으로 귀농귀촌 인구 감소 원인은 귀농귀촌인들의 자의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귀농귀촌인들의 장점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나도 조금만 관심을 보여주면 참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해에 걸쳐 경험한 일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 첫 번째로 이사 오는 사람들의 주거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 공짜로 살 집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주거지를 사든지 전세 또는 월세 어느 것이든 나름의 형편에 맞춰 집을 잘 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옥천에 있는 부동산 중에는 정말 어이없는 곳이 많다. 버젓이 부동산 간판을 달아놓고 영업을 하는 곳 중에 계약서를 쓸 줄 모르는 곳이 있다. 혹시 설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직접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강력하게 쓴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이름과 주소지는 물론이고 숫자도 제대로 적지 못한다. 예를 들어 월 25만 원이라고 했는데 30만 원이라고 적는다든지 300만 원을 3만 원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부동산에서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거기에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다른 곳에 비해 무려 2배 반이나 더 내라고 한다. 하도 어이가 없고 답답해서 다른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았다. 그 후 처음 갔던 곳에 가서 수수료 요율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게 뭔지도 모른다. 그러고는 화를 버럭 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수수료를 더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계약하란다. 기분도 나쁠 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영 아니어서 나왔다. 다른 부동산 2곳을 더 들려서 수수료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다. 친절하게 요율표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그곳 부동산에서 혹시 컨설팅이라고 쓰여진 곳이 아니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계약서 용지를 한번 보라고 한다. 꺼내서 살펴보니 컨설팅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이런 곳에서 계약을 하면 법적 효력이 별로 없다고 한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다. 나에게 화를 낸 그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온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집주인에게 다른 부동산에서 알려준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 분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로 아는 사이라서 그런지 자꾸 나에게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좀 적게 내도록 하자고 한다. 가부자격인 집주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참 기가 막혔다. 난생 처음 이런 사람이 부동산 간판을 달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안한다. 옥천에서 부동산 업을 하는 곳이 많지 않으니 어떤 조직을 만들어 부동산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리고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한 곳을 소개해주면 어떨까 한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점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윤창수 기자님이 쓰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컨설팅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예,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뢰가 그렇다네요. 예, 그거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그 다른 부동산의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그 부동산 중개업하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네. 그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꼭 확인해야 된다고. 부동산 그러는데 자격증이 혹시 그걸 간판을 어떻게 붙여놓은 것도 있는데 안 붙여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법적으로 문제되는데 그거요? 예,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 컨설팅이라는 게 그 이후에 보니까 여러 곳에 눈에 띄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예,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귀농귀촌 이야기를 하면서 살 집이 없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예. 면에 가면 실제적으로 특히 면적 인구가 감소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면 면에 가서 살려고 하면 빈집은 너무나 많은데 가서 이거 빈집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안 판대요. 아들 딸들이 뭐 나중에 와서 뭐 한다고 그냥 내비두래. 거의 그래서 이게 빈집이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시골로 지금 청산면만 해도 안남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이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은 정말 갑자기 많은 돈을 쓰기를 원치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근데 지금 농촌에서 빈집을 살려면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거 외에는 그냥 땅과 집이 딸려 있는 것들을 사는 거 외에는 또 덩어리가 커요, 되게. 그렇죠. 분할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와서 살라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제도적으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최근에 빈집세를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교토시에는 빈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 예. 방법이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래요. 지금 이제 농촌에 그 농지 문제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농지도 이제 그 농사 짓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 이 빈집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그래서 이 관에서 보면은 아이고 사유재산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회피를 하는 건데 이건 예. 진짜 회피예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그 제재 그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강제성을 왜냐하면 좀 이것이 해야 돼요. 한두 가지 그러니까 나쁜 뭐라 그래 그걸 끼치는 게 아니에요. 예. 우선 외지인이 와서 봤을 때 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집을 보고 거기 그 동네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렇죠. 그리고 청산 지금 집이 이런 얘기들이 돌더라고요. 그 빈집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 빈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빌려주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 빈집 당신이 살으려면 좀 관리하라고. 수리를 해라. 그래서 수리해서 살만하면은 이제 뭐 아들이 들어온다든지 딸이 들어온다든지 내가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게 그냥 나와야 된대요. 못된 사람. 일단 다행히 농식품부에서도 최근에 제가 읽어드리면 중장기계획이 부재했던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기반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설정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이 6만 6천 동이랍니다. 그거를 절반까지로 줄이려고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개별 주택 등 점 단위 정비로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했는데 이걸 마을 단위로 바꿔서 빈집을 확 바꾸려고 하고 그 농촌 주거공간 재생 사업을 이제 마을 정비조합과 기업이 같이 민간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해가지고 빈집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이제 해남군을 프로젝트로 첫 번째 예로 해가지고 해남군을 선정해서 이마트와 대중소농 협력재단과 빈집 대상을 이걸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용 공간, 임대주택, 마을 호텔 조성 이런 걸로 이제
활성화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4개월, 5개월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어요. 농촌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숙박과 한 끼는 무료고 월 30만 원씩 주면서 일단 살아보기를 해요. 근데 살아보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빨리 정착을 하고 싶은데 프로그램은 있는데 정착할 수 있는 집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옥션에 귀농인의 집이 한 몇 채가 있긴 한데 10채인가 그 정도가 있긴 한데 더 많이 필요합니다. 빈집을 빨리 이 빈집세나 이런 걸 통해서 가지고 있지 말고 멀쩡한 집이 오래 묵혀두면 이게 폐가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빨리빨리 이걸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왕창 때려서 빨리 팔거나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 귀촌자들한테 임대를 저렴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 한 월 15만 원, 월 10만 원 해가지고 보증금 없이 이 살아보게 하고 나중에 그 주거할 수 있도록 이 매매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다면 농촌 인구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빈집만 제대로 수리해도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데 기반시설 정비나 지자체 예산으로 이걸 해준다면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이사하고 또 아이뿐만 아니라 일단 살아보고 좋으면 땅을 사고 적정한 땅을 사고 여기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정말 절실하게 지금 해야 된다. 왜 심각하냐면은 그중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예. 주거가. 왜냐면 이제 농촌에 들어와서 지금 살 집이 없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땅 사서 집을 새로 짓고 이러면 지금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다 개인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네. 이게.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내가 보기엔 한 2, 3억은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죠. 예. 우리 그 천혁기 선생님은 어떻게 이사 오셨습니까? 잘 그래서 나 때만 해도 좀 지금처럼 집값이 그러니까 자재집인데 자재값이 지으신 거예요, 직접? 그때보다는 좀 그때는 좀 쌌었죠. 집을 그래도. 지으신 거예요 그때? 아니 지은 게 아니라 이제 지어진 거를 내놓은 거라서 산 건데 그때 싸게 샀습니까? 예, 싸다기보다는 그냥 뭐 한 1억 내외로 샀습니까? 그런 정도로 해결이 됐으니까 되는데 힘들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싸게 구입했습니까? 네. 안내 있는 곳이 제일 좀 그때가 한 10년 전이지 그러니까요. 예. 그때가 대지가 74평이고 예. 건물은 슬라브인데 엄청 오래됐어요. 예. 그게.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그때 4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2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조천리로 조천리로 갔는데 예, 거기는 이제 대지가 130평에다가 그것도 이제 슬라브 집인데 28평이야. 예. 건평이. 그걸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곳을 6,500. 그리고 우리 집이 대문 딱 열으면 덤프 트럭도 들어가게 커요. 괜찮게 사셨네요. 접쳐서 내문. 그런 집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거기 부동산 여기 있어요, 이쪽에. 부동산. 네, 거기를 통해서 그거 알게 됐는데, 근데 들어가는 길이 한 5리는 들어가요, 5리. 한참 들어가서 조천리 저도 가봤지만 네. 거기 전쟁이 일어나도 모르는 마을입니다. 오지라고 그래요, 오지. 오지. 좁은리죠? 좁은리에요, 원래 거기가. 좁은리하고 원래가. 도천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도 거기 마을 탐방 한번 갔다가 야 이런데 마을이 있나? 그러니까 이 본도로에서 한참 들어가야 돼. 한참 들어가. 그리고 이쪽에서 폐고속도로 끝으로 해서 들어가는 맞아요. 길도 있는데요. 그 도천리 쪽으로 예. 들어가는 데. 그쪽으로 가면 조금 그 큰 도로가 가까운데 예. 그쪽은 좀 길이 좀 그래서 그 시효가 지나면은 그다음에는 리모델링 하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시골주택.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수납주택이니까 그런 대로 그만하지 일반 시골주택 그것이 그 시효 지나버리면 막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안 맞고 헌집지기라고 한두 아니, 곳도 없어요. 흑집이잖아요. 흑집인데 흑집들은 더군다나 사람이 안 살고 온기가 없으면은 금방 무너져요 이게 알겠습니다. 쇠락한다 그럴까? 뭐. 우리가 너무 이 토론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노래를 안 들었습니다. 우리 혹시 신청곡 김난영이라고 아시죠? 김난영. 그리움만 쌓이네. 김난영이 그- 이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네, 이 노래가 참 사랑하던 사람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상처를 받고 서로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움만 쌓이네. 쌓이네. 뭐 이 노래죠. 그래서 그 옛사랑을 그리워하는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래 그 참 좋아. 그 노래 들어보다 우리 천인규 선생님 뭐 준비한 노래 있습니다. 나는 뭐 특별히 이런 거 없고 그 저기 빈잔 남진의 빈잔 그거 누구의 빈잔? 남진 남진의 빈잔. 누구 우리 김원명 선생님은요?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랑 없인 못 살아. 이야. 그리움만 쌓이네. 빈잔. 사랑 없인 못 살아. 이 세 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다정했던 사랑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날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날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굴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난 변해버렸나 아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대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난 너 하나만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내가 보고팠어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아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대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난 너 하나만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내가 보고팠어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맘도 따라오네 가요 나의 여인이
외로운 사람들이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서름을 나의 빈잔에 채워주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맘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 외로운 사람들이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서름을 나의 빈잔에 채워주 나의 빈잔에 채워주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학분 어머님의 그 한번 낭송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번에 그 실질적인 것만 다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냥 글처럼 수필처럼 쓴 거예요. 읽어요? 예. 삶이란, 제목이 삶이란. 시인은 현실적인 삶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승옥 시인은 그도 역시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다. 삶이란 아름다운 것, 지나고 나면 그리운 것, 작심삼일이라 했는데 지난 뒤 마음 아름답다면 눈 꼭 감고 이 순간이 과거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살아보니 삶이란 고달프고 고독하고 무거운 것이라 생각한다. 그걸 알고 그 삶에 뛰어들어가 보면 생각지 못한 꽃밭도 나오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자연 현상이 많다. 그런 걸 지나고 보면 그리움의 휴식 속에 살게 된다. 여름에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우거진 숲속의 매미 소리나 지지배배 새 소리를 들으면 쇼팽의 교향곡 같이 마음이 정화되고 새 힘을 얻게 된다. 사람이 제일 슬플 때는 언제인가? 같이 하던 반려자가 죽거나 자녀를 앞세웠을 때일 것이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아프고 고독한가를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눈만 뜨면 생각나는 일들, 추억들이 질리게 한다. 사랑이 컸으면 아픈 마음도 비례한다. 그것이 언제까지 그러할런지 짐작도 안 된다. 누가 조금만이라도 건들면은 눈물이 샘물같이 흐른다. 그리고 즐거웠던 마음은 슬픔으로 변한다. 잊으려면 더욱 새로워지는 그 옛날들. 늘 그 김학분 어머니 글을 읽으면 이게 그 소녀 감성이 이렇게 늘 이렇게 살아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서정적이고 굉장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학분 어머님 신청곡이 혹시 있을까요? 내 고향 남쪽 바다. 내 고향 남쪽 바다 자주 신청하는 곡인데 내 고향 남쪽 바다를 보고 싶으신가 봅니다. 언제 한번 김원명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남해의 쪽빛 바다를 한번 서해는 좀 바다가 더럽다고 하니까 남해 바다를 한번 보러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창수 어머님 어떤 노래?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야, 서른 즈음엔 한참 지나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서른 즈음이 너무 정말 그 화려했던 시절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죠. 그런데 진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돌아가니까 이렇게 아쉽네요. 예순 즈음의 노래가 없습니까? 이런 옛날 그 김광석 노래 중에 그 뭐냐 이제 노인들이 회상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예. 아이고 60대도 젊어요. 60대도 젊은 거예요. 그러면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 조수미 그리고 윤창수 선생님의 서른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그리고 또 제 추천곡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거 연속으로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그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4월 이제 모내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좀 있으면 5월 이제 4월 말부터 5월은 굉장히 농민들은 바빠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농업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들 전혀 못 느끼죠, 그죠? 네, 못 느낀데 이제 면적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때가 좀 바쁠 때고. 지금 뭐 하는 시기인지 다 알 것 같아요. 우리 천인규 선생님 마이크 대고 지금 뭐 하는 시기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오늘 저기 장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나와가지고 예. 미리 나와서 생강 좀 심어볼까라고 생강하고 예. 그다음에 토란. 토란. 네, 그걸 씨를 좀 조금씩 샀어요. 예. 토란 한 바가지 주는데 한 바가지에 5,000원이래. 근데 난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그 반만 3,000원어치만 달라고 그랬더니 예. 그냥 5,000원짜리를 그냥 다 가져가래. 그래서 그냥 내가 덜어놓고 그러고 가져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제 좀 지나 버리고 들어가서 씨는 좀 심어드리잖아. 논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논도. 논은 2년 전에 한번 했었어요. 나도 경험상 내려와서 논도 해서 2년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 왜냐면 아니 뭐 다른 농사도 그렇지만 조금 짓는 거 그렇지만은 이거는 전부 남한테 의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쌀은 사서 드십니까? 아니 난 이제 빌렸어요. 지금 이제 아. 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땅 사서 뭐 할까 싶어가지고 예. 논농사를 하고 아니 계시는 농사 이제 끝냈지. 2년이로 끝냈지. 남의 끝내고 쌀은 그럼 땅이니까 어떻게 드셔요? 쌀은? 쌀은 사 먹지. 쌀 거면 사잖아요. 예, 그 문제입니다. 우리 김원문 선생님 농사 따로 안 드시고요? 몸 쓰는 걸 상당히 싫어해가지고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 머리 쓰는 걸 주로 해. 그렇습니까? 우리 김광원 선생님은? 저는 뭐 화분들만 돌보고 뒤에 조금 언덕을 해서 이렇게 공간에 좀 있는데요. 예. 거기다 이제 오이 몇 개, 고추 몇 개, 가지나무, 토마토 이런 것들 대여섯 개씩 그냥 심어놓고 필요할 때. 예. 저는 요새 그 다음 5월 초에 이제 어린이날 그 행사가 있다고 학교에서 이제 그게 손님도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뭐 화단도 좀 다듬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뭐 그 담당자가 혼자 그걸 다 못하죠. 학교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돕고 있는데 진짜 어지러워요. 막 조금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농사라는 게 그 풀 몇 개 뽑는데도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귀농, 이 귀촌하는 것도 사실 귀촌하셔서 행복하십니까 우리 김광원 선생님은? 네, 공기는 참 좋아요. 공기는 참 좋고 시내에 있다가 예. 저기 고개만 넘어오면 다 공기가 달라요. 또 다르군요. 달라요. 대번 달라. 여기 저는 공기 서울에 온도부터. 있을 때는 외출했다가 손을 씻으면 이게 물이 시꺼멓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어쨌든 어제 마을 주민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계십니까? 잘 어울리는데 제가 예. 저는 성격이 좀 잘 어울리는 스타일 하시는. 폐쇄적이라고 해야 되나.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나올 때는 대문 그 큰 걸 활랑 열어놓고 나와요. 예. 차 쓱 들어가서 대고 나면 그다음에 앞에 누가 있나 없나 있으면 얘기가 눈인사라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보고서 없으면 문 싹 잠그면 집이 엄청 큰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커요 집이. 대문이 예. 그 100평 정도 된다면서요? 130평. 130평. 네. 그리고 집이 28평인데 스라브 집이 안으로 붙어가지고 마당에 전체가 공고리를 쳐놨더라고요. 그러고 차 들어가게 저쪽으로 위에다가 샌드위치 판넬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해서 차 들어가기 좋고 창고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청성면에 예. 미술관 있죠. 합금리에 있습니다. 합금리.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은 조천리하고 좀 멀고 합금리는 안남 지수리에서 좀 더 가는 게. 나 거기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쪽에 사시는 줄 알고. 미술관이요? 예, 청성면 합금리에 예. 미술관이 있는데.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예, 개인. 정인 씨라고 예, 안남면 화학리 출신. 거기 도자기 하는데도 저쪽이 있죠 왜 또요? 예. 구도로로 이렇게 가면 예,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한번 가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